안녕하세요, 잡쇼강입니다.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에서 한국 해군에 엄청난 전력이 나올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화력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합동 화력함에 대한 내용입니다. 특히 북한과 중국을 타겟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데요. 한국형 항공모함, 핵잠수함 도입보다 도입 시기가 훨씬 빠르고 가장 강력한 화력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국에 대한 억제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합동 화력함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식이 나왔고 우리나라 포방부가 또 어떠한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한국형 아스날쉽이라고도 부르는데요. 1988년 미국에서 처음 등장한 명칭입니다. 아스널은 영국의 축구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 아스널이란 단어의 뜻은 무기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널쉽이란 명칭은 무기로 가득 차 있는 함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실리는 무기는 바로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라고도 불리는데요. 당시 미국에선 화력을 대표하는 함정인 전함이 사라지고 함정들이 보다 방어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함정에는 공격 무기를 실을 공간이 적어졌고 화력을 더 강하게 만들기 힘들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들도 실전 배치가 되면서 방어력에 자신감이 생겨 화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현대판 전함을 만들려고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름부터 무기고를 뜻하는 아스널쉽은 최소 5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장착한 화력 끝판왕의 함정으로 불립니다. 함정의 탑승 인원도 최소로 줄이고 레이더 등 각종 장비들도 최소화하며 미사일을 탑재할 공간을 최대한으로 확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적에게 엄청난 미사일 세례를 퍼부어 무지막지한 화력을 보여주며 초반의 기선을 잡는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함정에 미사일만 가득 차 있으므로 혼자 나가면 그대로 격침을 당할 수 있다는 게 최대 단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래서 이지스 구축함, 조기 경보기와 함께 작전이 필요하다고 알려졌는데요. 미국의 아스널쉽의 스펙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주목할 점은 어마어마한 개수를 가진 수직 발사대입니다. 무려 512개의 수직 발사대에서 미사일을 쏟아붓겠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ESSM과 같은 미사일의 경우 한 셀에 4개가 탑재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최대 2048개의 미사일이 탑재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SM-2와 같은 대공 미사일까지 다양하게 탑재할 수 있습니다. 배수량은 약 3만 톤 정도로 전장은 251m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함정인 독도급 대형 수상함보다 약 50m나 더 큰 전장을 가진 함정에 최소 수백 발에서 수천 발의 미사일이 가득 차 있는 것인데 그 위력은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미국의 아스널쉽은 실제로 건조되지는 못했습니다. 1995년 미 해군이 이 사업을 본격 추진했지만 의외의 강력한 반대로 무산이 돼버린 것인데요. 그 이유는 다목적 능력이 부족하고 특히 적의 공격에 취약해져 쉽게 전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공격에만 집중하다 보니 적을 탐지해야 하는 레이더도 최소화하고 방어 능력이 거의 없다는 것을 문제로 삼은 것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미국에서 좌초된 사업을 갑자기 한국에서 진행하겠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과거부터 포방부라고 불리는 우리나라 국방부는 굉장히 화력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거의 화력에 집착하다시피 하는 포방부는 이제 육지뿐만 아니라 바다에서도 엄청난 화력을 만들어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비좁은 반도국으로서 좁은 땅덩이에 너무 많은 화력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개전 초에 이런 밀집된 전략 목표들이 적으로부터 집중 공격을 받을 경우 심각한 타격을 입어 전쟁을 원만히 치러낼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적의 타격을 받은 곳 주변의 민간 시설들과 민간인들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표적들을 널리 분산시킴으로써 적으로부터 공격 우선순위에 부담을 주고 즉각적으로 막대한 보복 공격을 당할 수 있다는 위협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큰 억지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아스널쉽은 주로 대함 공격을 위한 목적으로 구상을 했지만 한국은 대함 공격용이 아니라 장거리 탄도탄이나 순항미사일을 적재하여 적의 육상 표적을 공격하는 대지 공격 전용으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지난 2019년 국방부가 발표한 국방중기계획에서 이에 대한 내용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올해 초 마덱스 2021에서 한국형 항공모함이 주력 전시되면서 합동화력함이 밀린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합동참모본부는 계획대로 2020년대 후반까지 세 척을 건조해 전력화한다고 밝혔는데요. 주변국들의 지속적인 미사일 개발과 공격 위협에 합동화력함의 필요성이 더욱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해군 전문 매체인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한국합동참모본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합동 화력함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한국형 아스널쉽에 대한 도입을 가속화할 계획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네이버 뉴스는 한국합참이 최근 공동 작전 지침을 수정하며 대량 살상 무기에 대한 대응 전략 문서를 바꾸는 차원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탐지, 파괴, 방어하는 전반적인 개선이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이 합동화력함을 건조하게 되면 세계 최초로 극강의 화력을 보유하는 함정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하지만 미국에서 취소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자 미국과 똑같은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북한의 무기체계로 합동화력함을 추적하기는 어렵지만 중국, 러시아의 군사위성, 해상 초계기의 도움을 받는다면 합동화력함을 추적, 공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 것인데요.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의 우려를 우리 군도 모를 리 없습니다. 해군은 합동화력함이 계속 이동하기 때문에 적이 탐지하기 어렵고 세계 최고 수준의 강력한 스텔스 성능과 함께 다른 호위함들과 함께 운용되며 방어력이 충분히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배 자체보다는 여기에 적재할 엄청난 양의 미사일 가격을 따지면 그 가격 자체가 천문학적일 텐데 이 배를 적에게 쉽게 노출하게 놔둘 리 없는데요. 그래서 한국이 계획하고 있는 이 배의 특징에 대해 그동안 물밑 논의가 진행되어 왔었고 몇몇 사람들의 제의한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합동화력함은 기존에 알려진 대로 5,000톤급 규모의 새로운 함정이 아닌 기존 이순신급 구축함을 활용해 건조비를 대폭 낮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합동화력함은 유지,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대규모 비용이 요구되는 지상 탄도미사일 기지 대신에 최소한의 비용으로 항상 움직이는 강력한 화력을 보유하게 될 것인데요. 특히 합동화력함은 육군의 현무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도록 수직 발사체계를 개조할 방침이어서 전체 발사미사일은 기존에 밝혔던 80발이 아니라 수백 발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군 전문가들에 따르면 함대지 미사일 80발, 3000km 이상 날아가는 순항미사일 80발, 최근 공개된 마 3급 이상의 초음속 미사일 50발, 그리고 수년 내에 배치될 마 10급의 극초음속 미사일 20발 등 공격 미사일만 200에서 250발 장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한국형 근접방어 무기체계 2기와 해군 대공방어 미사일 60발, LSAM 40발 등 공격 미사일뿐만 아니라 최첨단의 국산 방어 무기체계도 장착해 그동안 지적받았던 방어 능력도 갖출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형 아스널쉽의 기본 개념은 불필요한 기능을 과감하게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스텔스 형상을 갖춘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 대한민국이 건조하는 전투함들은 세계 군사 강국들이 보유한 최첨단의 함정 스텔스 기능을 보유하고 있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스텔스함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반잠수식으로 운항 시에는 내부에 물을 채워 넣으면서 배가 가라앉아 대부분의 선체가 수면과 동일한 수준으로 내려앉고 레이돔과 같은 필수적인 부분만 스텔스 형태로 수면 위로 부상합니다. 그리고 추진 동력은 완전한 전기 추진 방식으로 소음이 극도로 제한되어 적의 잠수함 등으로부터 탐지가 되지 않습니다. 반잠수식이기 때문에 적의 첩보위성 등의 정찰 자산으로도 쉽게 탐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과 중국 본토에 인접한 서해의 대부분을 활동 가능한 안전한 영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북한과 중국의 장거리 대함미사일 능력이 굉장히 미미한 수준으로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한국의 합동화력함은 은밀성을 무기로 서해와 남해에 산재되어 있는 섬들을 은신처로 수시로 이동하며 은신해 있다가 유사시는 적의 주요 중심을 타격할 수 있는 위치로 이동해 다니기 때문에 적에게는 막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지의 전략 목표를 타격하기 전에 이 배를 먼저 찾아내고 타격하지 않으면 엄청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우리 영토 안의 전략시설 및 민간인의 안전과 군사작전의 융통성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에서 미국과는 다른 전략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처럼 한 척에 512개의 미사일을 실는 게 아니라 200발 정도를 실는 아스널쉽을 3척을 건조해 동서 남해에 분산 배치를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 척을 찾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설사 찾았다 하더라도 우리 해군의 방어망을 뚫고 들어와 이 배를 공격하기도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도 수면과 동일선상에 있는 이 배에 미사일을 제대로 명중시키기도 어렵기 때문에 적의 공격이 실패했을 경우 즉각적인 보복을 당할 우려가 크다는 압박감과 공포감을 적에게 심어준다는 계획입니다.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한 세계 최초의 신개념 함정이 바로 대한민국에서 출격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주로 육지에서의 화력 때문에 포방부로 불리던 한국이
이제부터는 바다로 그 역할이 옮겨져가 진정한 화력 덕후, 호방부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